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대 국회의원에게 듣는다의 김가영입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제19대 국회의원들이 5월 말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CJ 헬로비전 경남방송에서는 도내 각 지역구를 이끌어갈 제19대 국회의원들에게 공약 실천 방안과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창원 진해구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28대 해군 참모총장에서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이 정치에 입문하신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군 생활을 마감하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채 안 되게 일반인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공직자 신분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군 생활을 39년 7개월 하였습니다. 아마 그 기간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기간으로서 아주 부족하였다 이래 보고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여라 하는 이런 명령을 알고 제가 이번에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0여 년간의 군 생활을 하셨는데요. 이 군대와는 또 국회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또 많은 준비들을 또 하셨을 건데요. 어떠십니까?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다르죠. 군 조직은 정말로 상한 명령 이행 조직으로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지휘관의 의지만 있으면 어떤 임무도 달성할 수 있고 또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은 이행하고 지휘관은 그것을 점검하고 부족한 걸 보완하는 이런 모습으로 빨리 하나된 모습으로 목표를 돌진해 갈 수 있는데 국회란 부분은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정말로 다양한 생각 또 여러 가지 해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여 이러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런 모습으로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서로 절제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소통하고 절제하고 노력하는 이런 국회의원이 되겠고 특히 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또 입법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치 않은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각종 규정과 제도와 법을 공부를 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것을 잘 제가 이해하여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법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난 문제를 듣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바탕이 된 화학 정치를 이뤄나가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또 그 첫걸음이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최우선으로 내세우신 공약이 민군 복지타운 조성인데요. 어떤 구상을 조금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진해 지역 보면 다른 지역과 좀 특성이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면서 또 군인이고 군가족이고 또 군인이면서 진해 시민이고 주민이고 또 진해는 그 애비역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 가족 포함해서. 그래서 민과 군이 하나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제도 절차가 필요한 곳이 진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착안하여 진해의 가장 아름답고 풍광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 진해로 있는 그 속천 앞바다거든요. 그 부분을 개발하면 우리 민과 군이 또는 주민들이 정말로 보람있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서 호텔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주거 관광시설 이런 부분을 좀 확충해서 우리 민과 군이 어려서 이렇게 진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네, 민과 군이 하나 되는 생활, 또 해군 관련 시설들을 유치를 해서 진해 명물로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해구의 경우에는 통합 이후에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가 폭등이 사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집값, 전세값 문제, 교육 문제, 그다음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 그럴까, 좀 부정적인 그것이 이제 집값, 전세값 부분인데, 진해가 살기 좋으니까 창원 주민들이 이웃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책은 집을 많이 짓는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집을 또 그냥 많이 지으면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또 해소책이 안 된단 말이죠. 결국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좀 많이 지어서 공급 물량을 확충시키는 길밖에 없겠다. 저도 공약에 제시했습니다만 한 3,000세대 정도는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자원 그 부지에 택지 LH 공사에서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2,400세대, 또 여자지구 평지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600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도와 긴밀하게, 또 시와 긴밀하게 이것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시급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시운학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사실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 진해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시운학부는 과거에 우리 해군에서 운전 연습하는 이제 곳인데, 지금 진해 지역이 발전하면서 그곳이 가장 노른자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약 5만 8천 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일부 우리 부지를 일반에 매각해서 과거에 거기 사용했던 그 대체할 그 시설 비용으로 이제 충당하고, 나머지 2만 4천 평 정도가 이제 진해 시민들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되죠. 거기에 이제 우리 해군 장병들을 위한 아파트 약 한 450세대를 짓고, 나머지 부분은 체육공원을 지어서, 체육시설을 지어서 진해 주민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이렇게 착공을 해서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해의 가장 보물과 같은 이런 지역입니다. 네. 들어보면 이 문화생활의 수준이 한껏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이 태백 삼거리와 속전 해안을 잇는 해안도로 개설도 주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궁금한데요. 네, 그것도 진해 이제 지역을 보시면 진해 지역 그 중심부에 해군 이제 부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가장 주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가 진해로 쪽 그 속천 앞바다인데, 부대 때문에 동쪽 서쪽으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백동, 경화동 사시는 분들이 그 바다에 또는 진해로에 가고 싶을 때 상당한 우회해서 가게 때문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그 부대를 통과하는 그런 도로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민군 복지타운을 만들어서 접근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서 방향의 도로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한 사방향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필요한데, 군과 잘 협조를 해서 군 시설도 보호하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접근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창원시가 통합 2년째를 맞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진해구 내에서는 통합 분리론 등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조금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참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 같은데요. 일단 이제 통합은 되었는데, 첫째는 모든 부분들이 통합 창원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봅니다. 또 그 전에 앞서야 될 것은 통합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언론하고 결정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 시에 하였던 결정 사항들이
가장 먼저 존중되고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 지금 신뢰와 원칙이 강조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 약속이 또 그냥 백지장이 된다든지 또 없던 사실로 정말로 빈 공약 같은 이런 모습 돼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 정치인들을 또는 시의원, 도원들을 믿겠습니까?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또 이게 그 당시에 결정사항이 조금 아쉬운 게 많은데 예를 들면 통합장원시는 1순위를 마산진해로 한다 이렇게 하였단 말이죠. 사실 그것이 또 하나 어느 곳은 또 어떤 그 아픔을 또 이렇게 감수할 밖에 없는 이런 결정 내린 부분이 참 아쉽지만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곳이 이제 배제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라든지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고 한다 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정말 폭넓게 모든 통합장원 시민들이 수긍이 가고 수용이 되는 이런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되고 저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18만 진해 시민들과 같이 한뜻이 되어서 제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진해 시민들과 같이 할 겁니다. 네, 지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꼭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회의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국정 공약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고 또 중앙 정치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문 분야가 바다 또 뭐 안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3군이 균형되게 발전해서 우리 안보가 튼튼하게 되도록 돼야 된다 하는 부분에 제가 좀 관심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국가 미래와 우리 해양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정상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하여야 되겠다. 또 세 번째는 지금 날로 해양의 중요성이 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의 해양 정책을 볼 때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 앞으로 해양력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해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네 번째는 우리 전국적인 사항도 되고 지역적인 사항도 되는데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그 불편함, 불이익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생계터전을 몽땅히 잃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 실제 현장 가서 보면 그것이 그 아픔을 치유할 정도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 정책을 그냥 추진한다 이런 쪽만 강조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또 서민들이 참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이 법과 제도가 잘 좀 정비돼서 개발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개개인의 어떤 부분이 생존권이라든지 희생되지만 충분히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완되고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의정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국정 공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상임위는 있으십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국토 해양이라든지 국방이 뭐 이런 부분 아니겠느냐 이래 보아지는데 또 제가 초선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제 의견이 좀 우선순위가 낮을 걸로 이래 봐는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4년 임기를 시작한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각오의 한마디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정치인일 수 있는데 지금 실제 솔직히 보면 우리 국민들 눈높이 볼 때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걱정 없이 잘 살도록 해주는 게 정치인데 거꾸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말이죠. 불안해 생각하고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저는 정말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고 주민을 위한 정치,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저는 봉사를 하겠다.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표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대변자가 되고 심부름꾼이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정치를 좀
정말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가족과 같이 발벗고 나서시겠다는 말씀. 예, 예.